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사실 이제 90년에 YS가 3당 합당을 했던 것은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YS 야합 뭐 민자당이라고 드러나봤나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어. 우리는 땅이라고 드러나봤나 영피 종필이 발자 바꿨네. 우리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몰랐죠? 우리 그런 몰라 진짜. 네, 진짜 우리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조소와 조롱을 했던 세대예요. 근데 그때 YS가 3당 합당을 하면서 야합했던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해서 뭘 하려고? 저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 어제도 업무 보고 때 얘기했지만 본인에게 남은 임기는 3년 11개월 남았다.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 사람은 무슨 시한부 저기처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나는 오늘 뭘 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바닥바닥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거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현직 장관하고 만찬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내가 코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른바 이제 주변부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이제 그 점에서 대단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박형광 기자가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하고 먼저 빠질게. 좋아. 그러니까, 진행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계 개편하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동기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그건 나중에 뭐 알게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가 또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느꼈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축이 아니라 재건축인 이유는 계속 그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을 쓰면서 당 내에서 어떤 한쪽 계파가 한쪽 계파를 소위 말하는 유 이재명이 문조털레유를 상당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죠. 거의 모욕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거에 그런 뭐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는 민중 내에서 누구도 이거 그만합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이건 유튜브를 쭉 지켜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내에서 여러 공론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다들 조심하시오. 다들 자중하시오. 이런 얘기를 나서서 한 사람이 없었던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유시민 작가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조털레유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가 반박하는 얘기를 했을 때 너 갈라치게 한다. 너 민주당 핵폭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당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는 박형광 기자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멸칭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 맞아요. 뭐 듣는 사람들 굉장히 안 좋고 이게 감정에 한번 사가면요 놀리고 뭐고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분석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그 동안에 뭐 공도 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하고 고문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훌륭한 거를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정치 평론은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제 이제 그 방송을 다 돌려보면서 디테일들을 하나씩 제가 좀 본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 대통령한테 좀 직접 가서 하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나는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저도 그건 좀 놀랐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작가님 삐졌어. 진짜로. 내가 유시민인데 내 이 진영에 이 정도인데 나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와?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그래 니들 맘대로 니들 알아서 해. 뭐 니들이 뭐 파멸적인 길로 가든 말든 나 안 해.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안 편해. 하나도 안 편해. 편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소독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편하면은 낚시를 하시지. 저는 편하게 런닝을 하고 캠핑을 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일로 하는 거니까 맺힌 게 많은 거야 지금. 불편해 지금. 삐졌다.
삐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삐진 거랑 거의 동급으로 동급이야. 삐졌어 지금. 안철수처럼 삐졌다. 그래서 네. 이게 감정이 앞서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 저도 오늘 뭐 막 왜 이렇게 흥분하냐 그러는데 원래 그래요. 저는 모든 방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흥분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 스타일이 그런 거고 이제 좀 삐지셨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동어 반복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좀. 예. 그 저 김준일 평론가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걸렸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비평은 이재명 대통령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시민이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지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야당이 보통 이런 얘기해요. 시민들이 무도한 정권을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도하든지 네. 이걸 바로 잡아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고 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일관되게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이 이거를 바로 잡아라. 근데 결국은 저는 뭐로 들렸냐면은 정청래 찍어 그래서 명픽 이런 거 앞에 얘기했잖아요. 네, 막. 네. 그러니까 명픽이 아닌 정청래를 찍는 게 이 당을 바로 잡는 길이야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분들이 많고 예. 뭐 찍어 지지할 수 있고 누구나 선호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당원들이 이번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당원들하고 여론조사로 국민들이 참여하잖아요. 당원들이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요? 이분들은 깨어 있는 시민이에요. 그렇지. 노무현 재단이 계속 얘기했던 네. 민주당 뭐 일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깨어 있는 시민들 주체적으로 판단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좀비가 됐어. 유시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준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 그러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좀비고 대통령을 반대하면 깨어 있는 시민이냐? 그분들도 다 깨어 있는데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재명이 옳은 길이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상당수고 네. 아닌 분들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왜 이재명 지지자들 더 많어? 예를 들면 네. 이런 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지지층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를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폭탄을 투척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갈게요. 네. 먼저 가서 맞점하시고요. 네, 선배 다시 맞점하시고. 내가 얘기해야겠다. 네. 맞점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 네. 형아 미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자, 김준일 평론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얘기는 한번 네, 하세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다. 왜 근데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이런 얘기들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내 생각은 이러하니 좀 고치세요를 네. 얘기를 했다. 그게 만약에 알려졌다. 근데 알려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내용이.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그것 또한 뭐 무슨 뭐 뒤에서 왕노릇하네, 뭐 상황 노릇하네, 뭐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비선 노릇하고 싶어 했네, 그거 봐라, 그 자리를 차라리 받아라, 뭐 이런 뭐 이상한 잡다한 비판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론회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론회장에 나와서 뭐 만약에 유시민 작가 말이 틀렸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안 움직이겠죠. 여론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공감하면 여론이 생겨서 그것이 대통령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 경로가 더 오히려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말이 틀렸다면 굳이 우리가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정말 아무리 셀럽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헛소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건데 사실 유시민 작가 매불쇼 나온 이후에 계속 유시민 작가 얘기만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도 유시민 작가 얘기만 1시간 동안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작가를 뭐 태물이다, 뭐 아직 이제 뭐 1호선에 있는 할아버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저 그런 식의 조롱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토론과 논쟁에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제대로 잘 경청하고 팩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민주시민의 토론 자세가